자, 동진 세미캠 생각 정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료를 쭉 봤는데 이 회사는 보면 볼수록 참 모순적이란 말이죠. 한쪽에서는 그 EUV 포토레지스트, 그러니까 최첨단 반도체의 필수 소재죠. 이걸 국산화했다고 난리가 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 거대한 불을 끄느라 정신이 없어요. 이 완전히 다른 두 그림을 어떻게 하나로 엮어서 봐야 할지, 그게 오늘 제 고민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제가 답해야 할 질문은 이거 하나로 모아집니다. 동진 세미캠은 치명적인 약점을 숨기고 있는 반도체 챔피언일까? 아니면 시장이 너무 과하게 걱정하는 그냥 성장통을 겪고 있는 예비 강자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흩어져 있는 팩트들을 하나씩 맞춰봐야 합니다. 지금은 시장이 동진 세미템을 보는 시각이 딱 이 그림 같아요. 왼쪽은 반도체 소재의 영웅이죠. EUV 포토레지스트 국산화. 이건 정말 대단한 성공서사고요. 근데 오른쪽은 완전 실패서사입니다. 야심차게 진출했던 유럽 배터리 시장에서 핵심 고객사인 노스볼트가 파산해버렸으니까요. 막대한 투자가 그냥 물거품이 될 위기인 거죠. 이 두 개의 스토리가 꽝 부딪히니까 주가도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포인트부터 한번 뜯어보죠. 바로 시장이 제일 무서워하는 그 노스볼트 사태. 저는 이걸 단순한 재앙으로 볼 게 아니라 경영진이 오히려 의도적으로 설계한 통제된 연소, 그러니까 일종의 재무적 방화벽을 치는 과정으로 다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파트의 핵심 논지는 이겁니다. 노스볼트 파산은 갑자기 터진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예견된 리스크였고 경영진은 이 불이 반도체라는 본진까지 번지는 걸 막으려고 아주 공격적이고 단호한 회계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뭐냐, 재무제표상에서 스웨덴 법인을 그냥 지워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숫자를 한번 보죠. 바로 90.9%. 이게 그냥 손실률이 아니에요. 이건 스웨덴 법인에 대한 기대를 이제 완전히 접겠다. 더 이상 여기서 피가 나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시장을 향한 아주 강력한 선언으로 읽어야 합니다.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보죠. 처음에 154억 원을 투자했는데 2025년 2분기에 65억, 그리고 바로 다음 분기에 14억 원으로 장부가액이 떨어져요. 이 속도를 보세요. 이건 그냥 정상적인 손실 처리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손실 봤습니다가 아니라 추가 손실 막으려고 팔다리를 잘라냈습니다 라는 의미에 가깝거든요. 건강한 반도체 사업부로 불길이 번지지 않게 아예 방화벽을 쳐버린 거죠. 그래서 시장도 대체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 공격적인 회계 처리를 보고 불확실성을 제거했네? 재무제표 리스크를 결정적으로 낮췄네 하면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일단 눈에 보이는 폭탄은 제거했다 이거죠. 하지만 여기서 잠깐 멈추고 구조를 다시 봐야 합니다. 과연 장부에서 자산을 지워버린다고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걸까요? 회계적으로 손실 처리를 한 게 실제 현금이 나가는 것까지 막지는 못할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장부상 가치는 14억 원일지 몰라도 스웨덴 스켈레프테오 공장은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놀고 있는 공장은 그냥 돈 먹는 하마입니다. 계속 운영비 나가죠. 특수장비 유지보수 해야죠. 최소 인력 170명 월급 줘야죠. 이건 다 현금으로 나가는 돈이에요. 만약에 리텐이 인수 안 하고 새로운 고객사를 찾는다고 해도 배터리 업계에서 퀄 테스트 받는 데만 최소 18개월이 걸려요. 그동안은 매출 하나도 없이 비용만 계속 나가는 좌초자산 리스크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방화벽은 쳤는데 그 너머에서 아직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고 있는 거죠. 이 현금 유출 문제가 바로 두 번째 핵심 포인트, 지배구조 딜레마로 딱 연결됩니다. 최근에 있었던 경영 승계 과정에서 생긴 내부적인 재무 압박, 그러니까 오너 일가는 돈이 필요한데 회사는 성장을 위해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문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1,200억 원의 상속세라는 오너 일가의 개인적인 문제가 주당 600원이라는 회사 전체의 현금 유출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이준혁 대표가 직접 가진 지분은 0%인데 상속받을 지분에 대한 세금을 내려면 결국 회사에서 돈을 받아야 하는 구조적인 딜레마에 빠진 거죠. 이 전제가 왜 중요한지 짚고 가면 이 급격한 배당 확대가 그냥 주주 환원 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지배구조를 안정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에 가깝습니다.
상속 지분을 시장에 팔아버리면, 즉 블록딜을 하면 주가에 엄청난 충격을 줄 거 아니에요? 그걸 피하는 대신 앞으로 5년간 상속세를 내기 위해 배당이라는 현금 파이프라인을 최대로 늘리는 전략을 택한 겁니다. 자, 그럼 이 질문을 던져야죠. 이 어마어마한 배당금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리고 이 돈을 배당으로 쓰면서 회사는 뭘 희생하고 있는 걸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회사 돈은 무한하지 않잖아요. 한쪽으로 돈이 가면 다른 한쪽은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충돌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왼쪽에서는 오너일과 세금 내주려고 연간 300억 원이 넘는 돈이 배당으로 빠져나가요. 그런데 오른쪽에서는 회사 미래가 걸린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금 당장 쏟아 부어야 합니다.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 시장은 이 배당을 보고 승계가 안정적으로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성장에 써야 할 투자금을 갉아먹는 심각한 리스크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왜 지금 중요하냐? 삼성 테일러 공장 투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말 회사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금 사정이 빡빡해지면 결국 기술 경쟁력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세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배터리 소재 시장은 이제 누가 더 많이 만드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누가 더 뛰어난 기술을 가졌느냐, 이 기술 전쟁터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기술 경쟁 구도가 한눈에 들어오죠? 경쟁사인 제이오를 보면 현재 MWCNT, 즉 다중벽을 넘어서 미래 기술인 SWCNT, 단일벽으로 가는 로드맵이 명확해요. 반면에 동진의 현재 주력은 양극재용 MWCNT 슬러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술의 결 자체가 좀 다르다는 거죠. 데이터를 좀 더 자세히 뜯어볼까요? 나노신 소재는 이미 실리콘 음극재에 꼭 필요한 SWCNT 슬러리를 상용화해서 시장을 이끌고 있고요. 제이오는 아예 소재인 파우더부터 직접 만들면서 가격 경쟁력까지 잡으려고 해요. 동진 세미캠이 이 시장에 없는 건 아니지만 주력인 MWCNT는 점점 범용화되면서 가격 압박이 심해지는 레드오션이 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반면에 돈이 되는 SWCNT는 아직 파일럿 테스트 단계에 머물러 있죠. 여기서 많이들 그냥 넘어가는데 이 기술 차이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MWCNT와 SWCNT는 그냥 종류만 다른 탄소 나노 튜브가 아니에요. 이건 배터리 기술의 미래 방향성을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차세대 배터리의 핵심은 실리콘 음격재인데 이게 에너지는 많이 저장하지만 충전할 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이걸 꽉 잡아주는 그물망 역할을 하는 게 바로 SWCNT입니다. 다시 말해서 SWCNT 기술 없이는 미래 고성능 배터리 시장에서 이익을 내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시장은 봉진의 반도체 기술력이 배터리에서도 통할 거라고 막연히 기대하는데 어쩌면 핵심 기술 경쟁에서는 한 발 뒤처지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경영진이 방화벽을 잘 치고 있다는 긍정적인 전제 하에 분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해석이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는 이 논리가 무너질 수 있는 구조적인 리스크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째, 좌초자산의 덫입니다. 스웨덴 공장이 새 주인을 못 찾고 몇 년 동안 현금만 태우는 애물단지가 되는 시나리오죠. 둘째, 범용화의 덫. 배터리 소재에서 기술 격차를 극복 못하고 저마진 MWCNT 시장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셋째, 삼성 의존성의 덫. 텍사스 투자는 오직 삼성 테일러 팹의 성공에만 달려 있어요. 만약 삼성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이 막대한 투자금이 그대로 묶이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무서운데 일본의 역습입니다. 우리가 배터리 문제에 정신 팔린 사이에 본업인 반도체에서 일본 경쟁사들이 가격으로 치고 들어오거나 차세대 기술로 동진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리스크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가 터지면 연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뭘 보고 방향을 판단해야 할까요? 2026년에서 2027년 이 시기에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할 명확한 이정표들이 있습니다. 딱 네 가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첫째, 스웨덴 공장을 돌릴 새로운 유럽 고객사 계약 공시가 뜨는지. 둘째, 삼성 테일러 팹이 돌아가면서 텍사스 공장에서 진짜로 매출이 찍히는지. 셋째, SWCNT 슬러리를 파일럿 단계에서 끝내지 않고 실제 상용 공급 계약까지 연결시키는지. 마지막으로 내년 사업 보고서에서 배당과 설비 투자 사이에서
회사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자본 배분의 결과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동진의 미래를 판단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겁니다. 결국 오늘의 분석은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동진 세미캠은 외부의 악재와 내부의 딜레마를 막아낼 견고한 방화벽을 성공적으로 쌓은 걸까요? 아니면 그저 불타는 방 안에서 가구 위치만 바꿔서 위기를 잠시 모면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판단은 이 이정표들을 하나씩 확인한 뒤에 내려도 늦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제 생각 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공개 자료 기준의 해석이며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자세한 분석글은 링크의 블로그를 확인해 주세요. 주식 비서 론이었습니다. 성투하세요.